사람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격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혈액형 성격으로 봤을 때 A형, B형, O형, AB형이라고 하는 성격의 분류가 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좀 재미로 본 거니까 뭐 A형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대요. 뭐 혈액형별로. A형은 어디 좋아할까요? 요 네모난 공간에서? 소심하니까. 세심하니까. A형은요 벽 쪽을 좋아한답니다. 벽 쪽을 가야 좀 안정감을 느낀대요. B형은 어디 좋아할까요? 가운데. O형은 어디 좋아할까요? 좋은 성격으로 빨빨거려서 좋아한답니다. A병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죠? A병 어디 좋아할까요? 나갈까요? 코너. 코너 같은 경우는 보통 에어컨이 있는 자리죠? 네, 이런 데를 좀 선호한대요. 이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대화할 그게 없죠. 우리는 사실은 알아요. 그 교무실에서 딱 있다 보면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죠.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게, 설명하는 게 우리의 주된 업이기 때문에 설명 잘 하시죠. 소통하는 능력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A형이라고 생각하는 소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그 사람이 A형은 아닙니다. 혈액형 성격하고 실제 성격심리학하고 이 연구를 했을 때 상관 분석을 했을 때 별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맞지는 않지만 A형 혈액형 성격 같아 보이는 사람 있죠? B형같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있죠? O형처럼 성격 좋아서 오지랖 넓은 사람 있죠? AB형처럼 성격 기복,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 있죠? 이렇게 우리의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아이들 사이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애 분명히 있고요.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애 분명히 있어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성격만 갖고 있을까요? 성격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성적 중요하죠, 성적?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가 은연중에 차별받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사이에서 역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소심해가지고 혼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주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차라리 와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차라리 편해요. 그쵸? 근데 어떤 아이들이 되게 피곤해요?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를 계속해서 받아요. 그쵸? 그리고 더 난감한 거는 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아요. 근데 애들을 괴롭혀요. 그 얘기를 듣고 너 괴롭혔니? 그러면요, 아니에요. 천지는 얼굴로 거짓말해요. 이런 아이들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 보고 조금만 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다 당해보셨죠? 인권위원회에다 신고할 거예요. 선생님 왜 나한테 그렇게 몰아요? 이거 동영상 촬영할 거예요. 요거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갈등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갈등을 해결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사이의 갈등 해결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당해보면 야 차라리 내가 그거를 개입해가지고 애들한테 들어가느니 차라리 개입 안 하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의 기능이 아예 상실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게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하고요. 대학에서도 강의하고요. 군부대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군대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똑같이 벌어져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이든 그 기업 안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 애들이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의 측면이 되게 복잡한 이유가 결국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때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배려심 넘치고 성숙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금 여기 거기 계신 분들 다 교사니까, 선생님들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으시죠? 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다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집중도 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제가 교사 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애들하고 강의할 때 나타나는 형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안 나타날까요? 강의 들으시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이들한테만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힐링을 먼저 했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힐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문제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들은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서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벽을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힐링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이런 워크숍에 참여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진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기보다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책으로 배우시는 거 더 선호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이 되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죠.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상태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워크숍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 연수들 중에서.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